7차 시, 8차 시 수업 시작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1단원 물질의 세 가지 상태와 용액 단원에서 중단원인 물질의 세 가지 상태의 소단원, 세 번째 소단원, 액체를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학습 목표를 보면 첫 번째, 물의 밀도, 연용량, 표면 장력 등의 성질을 수소 결합으로 설명할 수 있다. 두 번째, 액체의 증기압력과 끓는 점의 관계를 설명할 수 있다. 자, 오늘 7차, 18차 시에서는 첫 번째 학습 목표에 대해서 수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액체의 성질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다시피 물질의 세 가지 상태, 고체, 액체, 기체가 있는데요. 우리는 저번 시간까지 해서 기체에 대해서 조금 더 심도 있게 알아봤고, 자, 이번 시간에는 액체, 다음 시간까지 해서 액체, 그 다음에 그 다음 시간에는 고체에 대해서 정리해 보도록 할 거예요. 자, 첫 번째 같이 보면 액체는 기체보다 분자 간 힘이 크고 분자 간 거리가 가깝다 라고 되어 있네요. 자, 그러면 반대로 고체보다는 어떨까요? 기체 자리에 고체가 들어갔다면 액체는 고체보다 분자 간 힘이 작죠. 고체는 제일 다닥다닥 붙어 있고, 그죠? 서로 잘 잡아당기고 있어요. 그쵸? 그래서 분자 간 힘이 제일 큰 고체다라고 할 수 있겠고, 분자 간 거리는 어떻다? 고체보다? 그렇죠. 멀다라고 할 수 있겠죠. 자, 다시 한번 보면 분자 간 힘에 대해서는 고체, 액체, 기체 순으로 갈수록 어떻다? 작아지고, 분자 간 거리는 고체, 액체, 기체 순으로 갈수록 멀어진다 라는 거 정리해 두시고요. 자, 화살표 옆에 있는 글을 같이 보면 액체는 같은 질량의 기체보다 부피가 훨씬 작고, 그렇죠. 기체는 굉장히 분자 간 거리가 멀기 때문에 차지하는 부피가 훨씬 액체보다 큽니다. 그 다음에 온도나 압력에 따른 부피 변화가 거의 없다. 자, 기체는 어땠냐면 온도나 압력에 따른 부피 변화가 굉장히 컸어요. 그래서 우리가 보일 법칙, 샤를 법칙을 얘기했었는데, 그에 비해 액체는 온도가 변하거나 압력이 변해도 기체에 비해서는 변화가 거의 없습니다. 또 변화가 아주 조금은 있지만 기체에 비하면 거의 없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 보면 오늘부터 우리가 이제 액체에 대해서 알아본다 했는데, 오늘 7차, 18차 시에서는 물의 특징을 전반적으로 알아보도록 할 거예요. 우리가 제일 잘 알고 있는 액체인 물에 대해서, 물의 특성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 건데, 작년 전남대 화학교육과 면접에서 이 질문이 나왔어요. 물에 대해서 알고 있는 대로 답 말해보시오 라고 말하는 면접 문제가 있었는데, 그 면접에서 말하면 정말 점수를 많이 얻었을 것 같은 부분이 이쪽 파트였어요. 그냥 물은 우리가 알고 있다시피 분자의 각도를 얘기할 수도 있고, H와 산소로 이루어져 있다, 수소와 산소로 이루어져 있다, 요렇게만 얘기하면 기본 점수 정도는 받을 수 있겠지만, 거기에서 한층 더 나가서 화학 툴을 이수했다라고 지금 생기부에 기록이 되어 있으니까, 이렇게 물의 밀도, 또 뒤에서 나오는 내용들을 얘기를 해준다면 점수를 후하게 받을 수 있을 것 같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잘 한번 같이 들어볼까요? 자, 첫 번째 나오는 물의 특징은 물의 밀도입니다. 밀도는 일단 뭐죠? 그렇죠. 부피분의 질량입니다. 자, 그런데 그러면 질량을 같이 통일을 해줬다라고 했을 때 부피 변화가 있는 것을 우리가 한번 볼 거예요. 자, 우리 한번 보면 아래 나와 있는 그림 한번 볼게요. 여기는 물입니다. 물. 이쪽은 물을 보여주고 있는 거 액체 상태예요. 여기는, 그 다음에 여기는 얼음이네요. 얼음. 자, 고체예요. 여기는. 자, 물만이, 자, 다른 어떤 물질 중에서도 고체와 액체 사이를 얘기할 때 다른 물을 제외한 액체에서 고체로 갈 때 부피 변화가 어떻게 될까요? 그렇죠. 아까 분자 간 거리가
고체가 작다고 했어요? 액체가 작다고 했어요? 고체가 작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부피는 대부분 줄어들어요. 그렇지만 물은 그렇지 않습니다. 자, 밑에 같이 그림으로 보면은, 자, 이렇게 물은 이렇게 수소결합, 이 표현이 수소결합을 표현한 거예요. 자, 이렇게 수소결합은 저번 시간에 우리 배웠으니까, 자, 이렇게 수소결합을 하고 있는데, 모두가 수소결합을 하고 있진 않죠. 액체는 그냥 듬성 분자간 결합이 돼 있는 거예요. 기체는 모든 분자간 결합이 싹 다 깨져 있는 상태. 액체는 듬성 결합이 돼 있는 상태. 고체는 모든 분자간 결합이 다 결합되어 있는 상태예요. 자, 물은 이렇게 가끔 수소 결합을 하고 있는 상태였다면 얼음을 한번 볼게요. 자, 얼음을 한번 보면 모든 분자간에 수소 결합을 하고 있어요. 자, 그렇게 되다 보니까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중간에 이제 이걸 3차원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여기에 중간에 굉장히 큰 공간이 생기는 거예요. 이렇게 여기도 3차원적으로 생각을 해봤을 때 아까에 비해서 빈 공간이 훨씬 많아지는 거죠. 자, 언제? 액체에서 고체로 갈 때 오히려 빈 공간이 많아져서 분자와 분자 사이에 빈 공간이 많아져서 어떻다? 부피는 어떨 것이다? 커진다. 이것은 물의 굉장한 특징이에요. 자, 왜 이렇게 빈 공간이 생길까요? 우리 같이 정리해 봅시다. 위에 나와 있는 내용 같이 볼게요. 자, 물은 얼 때 부피가 커짐으로 밀도가 결국 작아진대요. 자, 우리가 아까 말했듯이 그 맨 처음에 밀도란 요렇다. 부피분의 질량이다. 질량이 같다라고 했을 때 액체에서 고체로 갈 때 이제 상태는 변화하지만 질량은 보존되죠. 그렇죠? 질량은 같을 때 부피 변화가 있어서 밀도 변화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아까 우리가 밑에서 봤듯이 물은 얼 때 부피가 커진대요. 그래서 밀도는 어떻게 될 것이다? 여기가 커지니까 당연히 분모가 커지니까 밀도는 작아지겠죠. 자, 그 이유는 물이 얼 때 물 분자의 수소 결합 때문에 빈 공간이 많은 육각형 구조를 이루므로 부피가 커진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물을 육각수라고 부르는 때도 있었는데 그 이유가 이런 이유 때문입니다. 물이 얼면 육각형 구조를 이루게 되기 때문에 부피가 커집니다. 그 이유를 물어본다라고 하면 수소결합이라고 할 수 있겠죠. 온도에 따른 물의 부피와 밀도 변화를 그래프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왼쪽에 있는 그래프는 물 1g의 부피를 나타내는 그래프이고요. 오른쪽은 밀도에 대한 그래프예요. 자, 부피 변화부터 한번 볼게요. 자, 우리가 기본적으로 생각해야 될 것은 고체, 액체, 기체 모두 다 온도가 변하면, 그러니까 온도가 증가하면 각자가 열팽창을 합니다. 자, 열팽창.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열팽창은 기본 전제 조건으로 깔고 가야 되고 물의 특성 중에 하나인 수소 결합이 이제 추가된 물의 이제 특성을 나타내는 그래프라고 보면 되는데, 자, 이쪽 우리가 0도를 기준으로 우리가 이쪽은 얼음 상태이구나 라는 걸 말할 수 있겠고 이쪽은 물 상태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아까 말했듯이 얼음에서 물이 될 때 혹은 뭐 물에서 얼음이 될 때 어떻게 된다 했어요? 물에서 얼음 될 때 그렇죠, 부피가 확 증가한다라고 했어요. 이유는 그렇죠, 수소 결합 때문에 분자 간에 그 빈 공간이 많아져서 부피가 확 커진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얼음 상태에 있는 여기 0에서 마이너스 4도 이렇게 있는 애들 어때요? 자, 점점점 이쪽에서부터 이쪽으로 갈수록 온도가 증가하면 증가할수록 열팽창이 일어나기 때문에 부피가 조금씩 증가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그래프입니다. 자, 물의 경우에도 똑같겠죠. 뭐가 일어날까요? 그렇죠, 열팽창이 일어날 겁니다. 자, 그러면 물은 이렇게 열팽창이 일어날 거예요. 온도가 증가하면 증가할수록 부피가 증가할 거예요. 그렇지만 또 독특한 것이 이제 물 상태에서 얼음이 될 때 여러분 오해하지 않아야 될 게 0도씨에서 모든 상태 변화가 갑자기 일어난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아까 그림에서
물 상태에서 얼음이 될 때 갑자기 수소결합이 이제 모든 수소결합이 이제 분자간 수소결합이 얼음 상태에서는 싹 다 결합을 하잖아요. 그거를 0도씨에서 그렇게 갑자기 수소결합이 원래 한 50개밖에 없었는데 100개가 되는 그 50개 정도의 차이를 0도씨에서 다 발생한다? 라고 생각하면 절대 안 돼요. 점차 온도가 줄어들면서 그러한 수소결합이 계속 생기고 있는 상태인 겁니다. 그러니까 10도, 뭐 8도, 6도, 4도, 2도, 0도로 내려가고 있는, 온도가 내려가고 있는 상황에서 어떨까요? 그렇죠. 수소결합이 자꾸 생겨요. 그러면 부피는 어떻게 될까요? 그렇죠. 증가하겠죠? 이쪽에서 온도가 이제 내려감에 따라서 온도가 내려감에 따라 부피는 증가할 거예요. 이 이유는 뭐다? 수소결합 때문에. 자, 하늘색의 이유는 뭐다? 물의 열팽창 때문에. 자, 그래서 굉장히 독특한 그래프가 형성이 되는 겁니다. 자, 요렇게 빨간색 그래프를 같이 보면 요런 식으로 형성이 되어 있는데요. 독특하게 4도에서 부피가 제일 작구나. 요거를 우리가 알 수 있는데 이 이유가 자, 각자가 이제 온도가 증가함에 따라서 물의 열팽창도 일어날 것이고 그다음에 또 온도가 떨어짐에 따라서 수소결합이 점점점 생기면서 빈 공간이 늘어나면서 부피가 또 커지는 현상이 각자 일어나고 있는 상황에 두 개가 이제 복합적으로 총 부피는 그래서 이 두 가지 이유 때문에 부피 변화가 일어나는 거잖아요. 그래서 보니까 4도씨에서 제일 부피가 작더라라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알아둬야겠죠? 이유가 두 가지다. 물의 열팽창과 수소결합이 같이 일어나고 있어서 4도씨에서 부피가 제일 작은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정리를 해보면 10도씨의 물을 냉각하면 4도씨까지는 어떻게 된다? 그렇죠. 물의 부피가 작아져요. 이때는 어때요? 뭐 때문에? 물의 열팽창만 일어나는 거예요. 이쪽에서는. 열팽창만 일어난다고 말하면 좀 오류가 있겠네요. 열팽창이 수소결합보다 더 큰 상황이다 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죠. 언제? 10도에서 4도 사이에는. 그쵸? 그래서 물의 부피는 작아지고 물의 밀도는 어떻게 될까요? 그렇죠. 커지겠죠. 그쵸? 자, 또 다시 정리해보면 다시 4도에서부터 5도, 0도까지 어떻게 된다? 부피는 올라간다. 그 이유를 물어보면 어떻게 말할 수 있다? 물의 열팽창과 물의 열팽창을 이렇게 쓸게요. 그 다음에 물이 이제 온도가 낮아지면서 수소결합을 더 생성하게 될 때 그 수소결합 때문에 만들어지는 부피의 증가. 요 두 가지를 비교했을 때 부피 증가, 수소결합 때문에 부피 증가하는 것이 더 영향력이 크기 때문에 언제? 0도와 4도 사이에는. 그렇기 때문에 온도가 4도씨보다 낮아지면 0도씨에 이를 때까지 물의 부피는 어떻게 되고 커지고 물의 밀도는 작아진다 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부피와 밀도는 반비례 관계인 거 알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우리는 두 번째, 물의 특징 두 번째, 물의 연용량 한번 배워볼게요. 일단 연용량이라는 말은 어떤 물체 또는 일정량의 어떤 물질의 온도를 1도씨 높이는데 필요한 열량. 자, 어떤 물체, 물의 연용량이니까 물을 1도씨 높이는데 열량이 얼마나 필요하냐, 그걸 측정을 해보는 거예요. 물, 뭐, 식초, 뭐, 알코올, 여러 가지 물질들이 있는데 이 물질의 온도를 1도씨 높이는데 필요한 열량을 각각 측정해 봤을 때 어떤 것은 좀 더 크고 어떤 것은 좀 더 작고 할 수 있겠죠. 자, 물은 연용량이 어떨까? 물은 같은 질량의 다른 액체들에 비해서 열 용량이 커다는 말은 뭐예요? 어때요? 1도씨를 높이려면 용량이, 그러니까 열을 많이 줘야 된다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쉽게 가열되거나 냉각되지가 않는다라는 겁니다. 자, 그 이유는 뭐냐면 물을 가열할 때 흡수된 열 에너지가 분자간 수소결합을 끊는 데 사용되기 때문이다. 자, 요것도 아까 말했던 대로 물을 계속 가열해요. 물이 가열되면 이제 물이 이제 기체가 되는 수증기가 되려고 하는 상태겠죠.
그럴 때, 자, 요 상황에서 분자 간 결합이 어떻게 돼요? 수증기가 된다는 건 싹 다 수증기가 되려면 분자 간 결합이 다 끊어져야 돼요. 자, 100도씨에서 물이 끓죠. 100도씨에서 모든 그 수소결합이 끊어진다? 아니다. 물을 계속 끓으면서 100도씨가 되면 모든 수소결합이 싹 다 끊어지는 거지 점점점 끊어지는 것이다. 물을 가열하면 가열할수록 조금씩 끊어지면서 100도씨에서는 모든 게 다 끊어져서 수증기가 되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까닭. 물을 가열할 때 흡수된 열 에너지가 어디에 사용된다? 물 분자 간 수소결합을 끊는데 사용되기 때문이다. 그 중에서도 수소결합이 굉장히 큰 분자 간 상호작용이기 때문에 잘 끊어지지 않기 때문에 다른 물질에 비해서 연용량이 굉장히 크다라는 겁니다. 자, 굉장히 중요한 특징이에요. 자, 물의 비열이 크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제 지구 전체, 그리고 우리 몸에도 물이 많이 들어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온도를, 생명체의 온도나 지구 전체 온도를 일정하게 유지하는데, 이러한 물의 연용량이 큰 것이 굉장한 역할을 하고요. 또한 해안 지역에서 낮에는 해풍이 불고 밤에는 육풍이 부는 것도 이러한 연용량 때문에 그런 입니다. 해풍, 육풍에 대해서는 지구과학 시간에도 배웠을 것 같아요. 세 번째, 물의 표면 장력입니다. 표면 장력이란 액체가 표면적을 최소화하려는 힘입니다. 표면 장력이 크다면 액체가 표면적을 최소화시키겠죠. 그렇죠? 표면 장력이 작다면 표면적을 최소화시키려는 힘이 작아서 표면적을 최소화시키지 못하겠죠. 자, 그러면 그림으로 보자면 자, 이렇게 생긴 액체 한 방울이 있다라고 혹은 이렇게 생긴 액체 한 방울이 있다라고 한번 볼게요. 1번과 2번을 봤을 때 어떤 경우가 표면적이 더 작은가요? 그렇죠. 퍼져 있는 경우보다 밀집되어 있는 것이 표면적이 작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표면적이 작은 경우가 요 경우이고요. 그 다음에 그렇다면 표면 장력이 큰 경우는 1번, 2번 중에 어디일까요? 그렇죠. 1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액체가 표면적을 최소화하려는 힘인 표면 장력이 크기 때문에 액체 표면적이 최소화되어 있는 것입니다. 자, 밑을 보면 액체 표면의 분자는 액체 내부로 힘을 받는데 이 힘은 액체 표면에 있는 분자 수를 최대한 줄여서 표면적을 가능한 한 작게 하려고 합니다. 자, 표면 장력이 일어나는 것은 액체 표면에 있는 분자들이 액체 내부로 받는 힘 때문에 그렇게 작용이 되는 건데요. 물의 경우에 우리가 그림을 같이 한번 볼게요. 자, 물의 경우에 자, 액체 표면의 분자는 어때요? 그렇죠. 옆과 아래 방향으로만 분자 간 힘이 작용을 하고 있고 액체 내부의 분자는 모든 분자의 모든 방향으로 분자 간 힘이 작용하고 있어요. 자, 우리가 봤을 때 이렇게 위에 있는 표면의 분자가 얼마나 아래와 옆 방향으로 잘 잡아당기느냐에 따라서 표면 장력이 크냐 작냐로 이렇게 나눌 수 있는 거예요. 물의 경우에는 분자 간 힘이 굉장히 세죠. 뭐 때문에? 무슨 결합 때문에? 그렇죠. 수소 결합 때문에. 그래서 물은 다른 액체에 비해 표면 장력이 큽니다. 그 이유는 물은 분자 간 수소 결합이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자, 물의 표면 장력이 커서 나타나는 현상 한번 볼까요? 자, 맨 처음에 말했듯이 물방울이 둥글다. 어떤 액체 한 방울이 둥글다라는 건 표면적이 작다라는 거예요. 더 퍼져 있는 것보다 둥글다라는 건 표면적이 작다는 건데 그렇다는 건 뭐 때문에? 표면 장력이 크기 때문에입니다. 우리가 이슬 맺혀 있는 이파리 본 적 있죠? 거기에 다 물이 동글동글 맺혀 있는데 그 이유도 표면 장력이 물이 크기 때문에 나타나는 겁니다. 자, 두 번째, 이 그림 같이 보면 물이 가득 들어있는 컵에 클립을 계속 넣어도 일정 수준까지는 물이 흘러넘치지 않고 표면이 볼록하게 불어 오릅니다. 이 이유도 서로 표면에서 서로 분자 간 상호작용이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서로가 서로를 잘 끌어당기고 있기 때문에 표면 장력이 크기 때문에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우리가 알고 있는 현상들이 뭐 때문이었다? 물의 표면 장력이 커서 나타나는 현상이었다 라는 것을 우리가 잘 기억해 두고 있어야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물의 특징에 대해서 세 가지 봤어요. 물의 부피와 밀도 같이 봤고요. 두 번째는 물의 연용량 봤고요. 세 번째는 물의 표면 장력 봤습니다. 자, 정리하면서 요 내용 한번 같이 볼게요. 얼음의 밀도가 물의 밀도보다 크다면 어떤 일이 생길지 토의해보자. 자, 한번 같이 생각해 볼게요. 자, 우리는 정말 당연하게 생각하고 있던 것들이긴 한데, 그게 다 물의 밀도 때문이었어요. 자, 첫 번째, 호수가 얼 때 바닥부터 온다. 원래 호수가 얼 때 어때요? 살얼음이 끼죠. 그 살얼음이 낀다는 건 뭐예요? 물보다 얼음이 어때요? 가볍다라는 거예요. 가볍다라는 건 밀도가 작다라는 거예요. 그쵸? 자, 만약에 그렇지 않았다라고 하면 호수가 올 때 바닥부터 얼겠죠. 그쵸? 그러면 우리는 살얼음이라는 거를 보지도 못했을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물 위에 얼음이 뜨지 않는다. 같은 이야기겠죠. 자, 그 다음에 추운 겨울날 수도관이 터지는 일이 생기지 않는다. 이거는 조금 좋은 일이긴 한데, 자, 왜 추운 겨울날 수도관이 터지죠? 원래는 수도라는 거는 물만 흐르는데 추운 겨울날 얼어서 터지는 거예요. 물이 얼어요. 얼음이 돼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데? 그렇죠. 부피가 커지기 때문에 터지는 겁니다. 그렇죠? 만약에 얼음의 밀도가 물의 밀도보다 컸다면 이러지 않았겠죠. 밀도의 이야기는 당연히 부피분의 질량이니까 부피가 뗄래야 뗄 수 없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겠죠. 자, 이렇게 우리 실생활과 함께 적용해보는 거 다 같이 생각해보면서 오늘 7차, 18차 시는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자, 다음 시간에 만나도록 합시다. 수고하셨습니다.